312번 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러면 원을 하나 그려서 중심을 1,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하고요. 자, 그런데 바로 직선하고의 접하는 원의 넓이가 12판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면서 이 직선과 접하는 이 원의 넓이가 12판이니까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바로 12판이니까 r 제곱이 10이라는 말은 10이다 된다. 따라서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바로 2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이 직선 x 플러스 y 플러스 k 이꼴 0과 누구 이 원의 중심인 1, 마이너스 3과의 그 거리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2 루트 3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연결했을 때, 자, 이 점의 접점까지 하고는 수직이 되는데, 그게 바로 반지름 2루트 3이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이 반지름과 같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계수, y계수 제곱의 합이 2가 되고요. x 자리에 1, y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바로 k-2가 되니까 절대값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2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2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6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6이 아니죠. 2 루트 6이 돼야 되죠. 자, 여기 루트 3인 줄 알았어요. 자, 2 루트 6이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알맹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이 돼야 되고, 자, 그러므로 K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 플러스 2 루트 2와 2 마이너스 2 루트 2를 자, 더해버리면 2 루트 6은 사라지겠죠. 그죠? 그 합은 바로 4가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2 플러스 2 루트 6과 합이니까 2 마이너스 2 루트 6을 계산하면 2 루트 6이 사라져서 그 합은 4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럼 그 직선은 바로 무엇이 되는데? 접선이 되는데, 자, 접선이 나오면 항상 뭐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13번입니다. 자, X축, Y축, 그리고 직선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제4사분면에 있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축, Y축, 그리고 이 직선 3x-4y-6 이꼴 0. 이 직선에 모두 접하는 원은 자, 이 안에 자, 이렇게 하나 접하는 원이 생길 수가 있고 자, 이쪽 바깥쪽으로도 하나 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을요, 중심을 어떻게 놓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사사분면에 놓여 있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y꼴 마이너스 x 위에도 놓여야 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자, x 좌표는 양수니까 r을 양수로 볼 때 y 좌표도 길이는 r이 되니까 좌표는 y 좌표는 마이너스 r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도 접해야 되니까 이 직선 자체가 바로 접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 이 반지름 자체가 r이 되므로 이 직선하고 이 원의 중심인 r, 마이너스 r하고의 바로 무엇이 자 거리가 반지름 r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하여 자 분모는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3, 4, 5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x 자리에 무엇 r을 대입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r을 대입하면 3r과 플러스 4r이 되어서 7r이 되고요. 7r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문자가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반지름 R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분자 7R-6의 절대값은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5R과 같고, 따라서 절대값 속에 있는 이 알맹이는 5R이 되어도 되고, 또는 7R-6이 마이너스 5R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항하면 10, 어떻게 되죠? 7R 마이너스 5R이 되어서 2R이 되겠네요. 그죠? 2R이 6이 되어서, 맞나요? R은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항하면 12R이 얼마가 된다? 6이 되어서, R이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 원이 큰 원이 되니까 반지름이 3이 될 것이고, 자, 이 원에서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그것도 수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두 원이 생기는데 이 직선에 접한다고 해서 이 중심과 이 중심과 이 원이 접하는 점을 한 직선 위에 놓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접점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반지름은 2분의 1과 3이므로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6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이 큰 원의 방정식은 자, R이 3이라서 자, 중심의 좌표는 3,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9가 되는 것이고 이 작은 원의 바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면서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r 제곱으로 표현하면 4분의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는 반지름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R, 마이너스 R로 두면 되겠죠. 1사분면이면 R, R로 두고요. 2사분면이면 마이너스 R, R로. 3사분면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4사분면이면 R, 마이너스 R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중심은 자, y꼴 x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자, 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중심은 y꼴 마이너스 x 위에 놓인다는 것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14번입니다. 자, 직선 y꼴 mx 플러스 n이 두 번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mn의 곱에다가 63의 값을 곱한 것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원을 우리가 좀 그려보면요. 첫 번째 원은 중심이 원점 0,0이면서 반지름이 4가 되는 원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반지름이 4라서 자,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원은요, 중심이 얼마죠? 마이너스 5,0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5,0이면서 반지름이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큰 원과 이 작은 원은 바로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므로 바로 이 좌표까지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이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이 두 원과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접하는 이 직선 형태가 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접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자,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도 이렇게 조금 그림이 안 맞네요. 자, 더 기울어져야 돼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만나는 또 직선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이 바로 이 두 원에 접하니까 바로 중심에서 각각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무엇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즉 접점까지 연결을 해준다면 바로 그 접점에서 바로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서 바로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반지름 여기에서는 2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반지름 바로 4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 직선을 어떻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꼴의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자, 이 원과 0,0하고의 바로 거리는 얼마가 되면 되고요? 바로 4가 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누구?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하고의 거리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2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적어본다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m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자, 거기에 x 자리에 0,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n만 남게 되어서 n의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죠. 그게 얼마가 된다? 4가 되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동일하게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자, 분자는 이번에는 x 자리에는 얼마를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5m 플러스 n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5m 플러스 n이 되어서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분자 절대값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4배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5m 플러스 n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겠다? 자 2배의 바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루트와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앞에 식은 조금 간단한데 뒤에가 조금 너무 복잡해져서 잘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이 우변이 어떻습니까? 얘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얘가 되겠죠. 따라서 우변을 2배 하면 얘가 4가 되고 여기가 2배로 붙여주면 되니까 우변 자체가 같으니까 좌변이 같아지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절대값 n이 누구랑 같으면 되겠다? 2배의 마이너스 5m 플러스 n과 같아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모두 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하나의 알맹이는 다른 알맹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숫자 2는 절대값 속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이 왼쪽에 있는 알맹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알맹이에다가 뭐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자, 첫 번째 무엇을 풀어주고 자, 이 n이 바로 플러스인 마이너스 10m과
자,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2n이 같다는 식을 하나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맞나요? 자, 두 번째는 여기 한번 표현해 볼까요? 두 번째는 이 n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로 10m 맞죠? 마이너스 두 배를 하면 10m 마이너스 2n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m과 n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부터 풀어보면요. 바로 여기서는 바로 n이 이하하면 n이 바로 무엇과 같다? 10m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것을 바로 어디에 우리가 이 식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맞나요? 바로 n 자리에 자, 10m을 대입하면 자, 절대값 10m은 4배에 맞나요? 루트 m 제곱 플러스 1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양변 제곱할 때도 자, 10과 m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10은 어떻게 절대값 밖으로 나와도 되니까 바로 10배의 m으로 보고 자, 4와 2를 먼저 약분하면 이렇게 되어서 양변 제곱을 하면 25m 제곱에 25m 제곱에 4배를 해주면 되니까 4m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양을 하면요. 21m 제곱은 바로 무엇이 되어서 4가 되어서 m 제곱은 얼마 된다? 21분의 4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므로 m의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전체로 갈까요? 21분의 4니까 4는 벗겨지니까 자, 얘를 루트 21분의 2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의 값을 구했으니까 n의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n은 m에다가 10배만 해주면 되니까 10배 하면 바로 얼마가 되겠다? 루트 21분의 얼마가 되겠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m이 플러스 값일 때 n이 플러스 값이고 m이 마이너스 값일 때는 n이 마이너스 값이죠. 이때 이런 것을 복호동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호가 같은 것끼리 한 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m과 n의 몇 쌍을, 두 쌍을 구해냈네요. 그죠? 자, 여기에 각각 곱해서 얼마를 63을 곱하면 되니까 일단 놔두고요. 두 번째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여기에서 벌써 MN을 찾았으니까 끝내버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63 MN의 값을 구하란 말은 자 MN이 딱 하나씩 나온다는 말인데 이 자체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자, mn의 복호동수니까 두 개 곱해봤자 양수의 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므로 63배에다가 mn을 곱해버리면 분모는 루트 21, 루트 21 곱하니까 21이 되고요. 분자는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도 플러스가 되니까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1의 3배가 63이므로 바로 얼마의 값이 나온다? 120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사실 여기에서는 모순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값이 나온다든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해하면 3n이 되니까 3n이 얼마가 되죠? 3n이 바로 10m이 되어서 자, 결론적으로 n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0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얘를 마찬가지로 이 식에 대입해 주면 이 식보다는 이 식이 깔끔하니까 여기에 대입해 주겠죠. 즉 3분의 10m의 절대값이 자, 4배에 어떻게 된다? 루트 바로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3분의 10이 살짝 나와도 된다고 했죠. 3분의 10이 자, 절대값 앞으로 나오면 자, 양변에 먼저 3배를 치면 10의 절대값 m은 12배의 바로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10과 11은 바로 2로 약분해주면 5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해 보시면 양변 제곱 해보면 양변 제곱이죠. 25m 제곱은 36배를 해주면 36m 제곱에 36이 되어서 자, 이항해 버리면 36에서 25를 빼면 11m 제곱이 되겠죠. 11m 제곱이 3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6이 되어서 m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11분의 36이 나오니까 어떤 실수 값을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그런 실수 m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2번식에 의해서 mn의 값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20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조금 계산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냥 절대값이 있는 부분 맞죠? 처리하면 알맹이는 다른 알맹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고 절대값과 루트가 있는 식을 계산할 때는 양변 제곱을 하면 된다는 것만 알면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15번입니다. 자, 직선 y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두 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교점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자, a 플러스 b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바로 위치 관계는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자, 교점의 개수가 만나지 않으면 0개고 접해버리면 1개고 두 점에서 만나면 2개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A 값과 B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0, 1, 2뿐이죠. 그죠? 자, 그럴 때 A 플러스 B가 3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A가 0이면 B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3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원과 첫 번째 원하고는 만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두 번째 원하고는 만나봤자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세 점에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원과 한 점에서 만나면 두 번째 원과는 두 점에서 만나면 되겠죠. 첫 번째 원과 두 점에서 만나면 두 번째 원과는 한 점에서 만나면 되고 첫 번째 원과 세 점에서는 만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원을 첫 번째 원이라고 하고요. 이원을 두 번째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바로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된다? 자, 첫 번째 원가는 어떻다? 첫 번째 원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교점이 한 개가 돼야 되니까 뭐 한다? 접해야 되겠죠. 접하는 경우. 접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원가는 어떻게 된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죠? 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자, 이 원과 이 직선하고의 바로 접하는 경우는, 접한다는 경우서는 무엇입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으면 되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직선이 중심에 가까이 와야 되니까, 바로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직선을요, 일반적으로 먼저 표현해 두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k 이꼴 0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원과 접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중심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 중심부터 찾아보면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면서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1이 되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1이면서 반지름이 1이 되는 경우죠. 그죠? 자, 따라서 접하려면 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바로 루트 2분의 x계수 y계수죠. 그죠? 제곱의 합입니다.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x자리에 1,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1 k가 되겠죠. 자, 문자가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표현하면서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 반지름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해 줘야 되고, 자, 두 번째 원가는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루트 2분의 맞나요? 이번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 y 자리에 1을 대입해야 되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되니까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는데 절대값의 속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가 이 반지름 1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무엇? k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자, 분자 1-k는요, 얼마가 되면 된다? 자, 대각선의 곱인 루트 2가 되면 되고요. 1-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k가 이하면 1,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해 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계산해 줘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K값을 두 개 찾았는데, 자, 이쪽 K값과 공통인 것을 찾아줘야 되니까, 자, 이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등식이 되네요. 절대값 K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루트 2보다 작은 K의 범위를 찾아주니까,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는 얼마입니까? 이 루트 2보다 더 크니까 될 수가 없죠. 아, 따라서 1 마이너스 여기서는 k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1 플러스 루트 2는 루트 2보다 크지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는 바로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으니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우리는 몇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첫 번째 이 원하고는 몇 점에서 만난다? 바로 두 점에서 만나면 되고, 자, 두 번째 원하고는 바로 뭐 하면 되겠다? 접하면 된다. 접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식은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번에는 이 꼬리가 1보다 작다만 바꾸어 주면 되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1-k는 얼마보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루트 2분의 얼마 절대값 k는 얼마보다 바로 1하고 같은 k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1-k의 절대값은 얼마보다 루트 2보다 작겠네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얼마가 되겠다? 바로 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1을 빼주면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 1을 빼주면 마이너스 k가 되고 여기는 루트 2에다가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k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양변에 1을 곱하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루트 2로 바꾸어주면 되고 부동 방향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바로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거랑 바로 이 식을 풀어주면 절대값 k가 바로 얼마이니까 바로 루트 2가 되니까 k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중에서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이니까 바로 K는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K가 루트 2만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는 되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2는요, 루트 2가 1.4라는 정도를 여러분들 좀 알아놓기 바랍니다. 루트 2는요, 약 1.414 정도가 되고요. 루트 3은요, 약 1.732 정도가 된다는 것을 좀 알아놓으면, 자, 이 값은 1.414에서 1을 더하면 바로 2.414 정도가 되고요. 얘는 1에서 1.414를 빼야 되니까 바로 0.414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루트 2는 1.414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지만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414가 되어서 이 값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 값은 루트 2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K값이 첫 번째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고, 두 번째는 루트 2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실수계의 K에 바로 무엇을 구하라?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1 마이너스 루트 2와 첫 번째 1 마이너스 루트 2와 두 번째 루트 2를 더해주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되겠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16번입니다. 자, 전피가 3,6인데요. 자, 이 원의 그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할 때 PQ의 길이, 즉 접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지금 3,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바로 이 원의 접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물론 아래쪽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한쪽으로만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되죠? 영영 만드는 x값, y값은 1,2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해주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어서 수직이 되죠. 그죠? 근데 그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r 제곱이 9니까 r은 3이 돼요. 자, 이때 이 점이 P고 이 접점이 Q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자, 이 PQ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자, P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이 삼각형은 바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원의 중심과 P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3과 1의 차가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고요. 6과 2의 차는 4니까 제곱하면 16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PQ의 길이, 즉 접선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 제곱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자, 루트 20을 제곱하면 20이 되고요. 3을 제곱하면 9가 되니까 여기 뺀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접선의 길이가 루트 11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요령을 여러분들 반드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17번입니다. 전피가 A,0인데요. 여기에서 원의 건 접선의 길이가 이번에는 4로 주어졌네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이 P점이 A,0인데 이 P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가 있다? 두 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선을 하나만 그려 놓아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무엇을 표시해 주면 된다? 수직 표시를 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바로 무엇이 접선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계수 반의 보호 반대니까 3이 되고요. y좌표는 y좌표의 반의 보호 반대니까 바로 2가 되겠죠. 따라서 중심이 3,2면서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은 각각 제곱하면 9하고 4가 되는데 이 상수 9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r제곱이 바로 4가 되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고로 여러분들 이 P점과 원의 중심까지 연결하면 이 길이가 바로 얘가 2고 얘가 4잖아요. 그죠? 그러면 1대 2대 루트 5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2 루트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4니까 루트 20이니까 루트 20이 바로 2 루트 5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5니까 바로 x 차의 제곱은 a-3의 제곱이 되고 y 차의 제곱은 얼마 됩니까? 바로 4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바로 뭐다? 2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적용하면 이 길이가 바로 20이 되어주면 된다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2루트 5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가 벗겨지고 2루트 5를 제곱하면 바로 20이 되겠죠. 그러므로 a 플러스 3의 제곱은 이항하면 16이 되고요. 알맹이 제곱이 16이니까 알맹이는 얼마가 되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즉 4가 되어도 되고 또는 알맹이가 무엇이 되어도 된다?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되니까 A 값이 1이 되거나 A 값이 마이너스 7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선생님 여기서 뭔가 잘못했나요? 자, A-3의 제곱에 2의 제곱이면 20이고 얘가 얼마입니까? 넘어가면 16이죠. 그럼 A 플러스 3이 4가 되어도 되고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되죠. 자, 그런데 양수 A 값이잖아요. 자, 선생님이 잠깐 여기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가 잘못됐나요? 자,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 3을 또 적어버리네요. 그죠? 자, 미안합니다. 여기가 뭐가 돼야 되죠? A-3이 돼야 되죠. A-3의 제곱이 16이 되니까 바로 알맹이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4가 되어도 되고 또는 알맹이의 제곱이 16이면 알맹이가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된다. 따라서 A가 7이 되거나 또는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양수 A의 값을 물어보니까 자, 7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인데요. 그죠? 선생님이 필기를 플러스로 해서 답이 잘못 남았네요. 자, 이렇게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18번입니다. 자, 점 3,4에서 이 원의 그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했으니까 자, 이 원의 중심은 0,0이면서 반지름이 2니까 0,0 원점이니까 여러분들 X축, Y축을 그려놓은 다음에 자, 반지름이 2니까 자,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2라고 보면 3,4는 바로 자, 왼쪽으로 한 칸 위로 4로 가면 이 P점이 바로 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원의 바깥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어버리면 몇 개를 그릴 수 있다? 두 개를 그릴 수가 있고, 자, 접선을 그렸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해서 접점까지 연결해서 수직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 사각형을 OP를 연결해서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 합동이 되죠. 왜 합동이 되나요? 합동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 OP가 어떻게 됩니까? 공통변으로 동일하게 있죠. 그죠? 그리고 빗변이 같고 수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지름이 얼마로 똑같습니까? 2로 똑같으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 바로 RHS 합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 즉 AP 합동이 되므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바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접선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접선의 길이. 맞나요? 그래서 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고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각 두 개도 어떻다? 같다. 즉 OP는요 바로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한꺼번에 구하지 말고 삼각형, 즉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다? 두 배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합동인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살짝 지워보면요. 자, 직각삼각형의 바로 무엇을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 반지름이 2가 되고요. 원점과 점피까지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자, 0,0과 3,4니까, 자, 밑변이 3, 높이가 4니까, 3, 4, 여기가 또 수직이 되니까, 3, 4, 5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빗변의 길이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다? 자, 루트 빗변의 제곱 25에서 자, 한 변의 제곱 4를 빼버리면 바로 루트 21이 바로 AP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수직이니까 밑변 높이로 가면 밑변이 2가 되고 높이가 루트 21이 돼서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구했는데 자, 우리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합이니까 그게 바로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바로 사각형의 넓이가 2루트 2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바로 합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삼각형만 넓이를 구해서 몇 배 쳐주면 되겠다. 두 배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